네, 오늘 부자 되는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박수와 함성 소리가 크신 것 같아요. 저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오늘 우리 강의 내용은요, 보시다시피 부자 되기 연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나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이미 마음을 탁 닫고 사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부자는요, 우리가 전략을 짜고 연습을 하면 되실 수가 있어요. 처음 들으신 것처럼 리액션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떤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점인 부자까지 갈 것인가를 말씀드리는 강의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우리 지금 그 부제에 보면 우리의 세컨 잡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본업이 뭐 주부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회사원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내 본업 이외에 나의 세컨 잡, 그러니까 부업 개념이 재테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나는 주부지만 내가 재테크를 잘 해서 우리 아이의 학원비 정도 벌 수 있어. 이런 부업을 가지시는 거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돈이 도대체 뭐예요, 그럼? 아니,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이 많으면 참 좋겠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도대체 돈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냐라는 거죠. 돈이 뭐예요? 돈은 원수요? 돈이 원수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돈이 원수지. 그렇죠?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세상이고요. 돈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일이 많다 보니 사실 돈에 대해서는 나는 돈이 좋아라고 얘기하면 마치 내가 속물 같아지고 쟤는 엄청 돈돈하면서 살아.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막 상처받으시고. 근데 아까 누군가가 대답을 하셨어요. 돈은요,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돈에다가 제발 감정을 이입하지 마셔요. 돈은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돈에다가 왼수라고 부르시고 남자는 나를 배신해도 내 돈은 나를 배신하니요. 이렇게 자꾸 감정이입을 하시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돈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이 금융 시스템은요, 금융 시스템을 돌리는 거, 그 혈관 속에 흐르는 피처럼 도는 게 바로 돈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가 넣던가 아니면 뭐 다른 증권회사나 금융사에 투자를 하시던가 해서 돈이 계속 어떤 형식으로든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뭐 수익을 벌어다 주거나 이자를 갖다 주고 나는 그 돈으로 또 소비를 하고 아이를 학교 보내고 먹고 살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돈이 뭔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냉정하게 나의 감정을 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돈은요, 자본주의에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발생되어서 왔고, 돈이 도대체 최초의 돈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전해서 어느 순간부터 미국 돈이 전 세계 대장 돈이 됐을까? 왜 석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지?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금 좋아하시죠? 금. 그게 장롱 속에 있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죠? 집에 다 금거북이 한 마리씩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그럼 돼지나 한 마리 있으시겠네. 금돼지. 그렇죠? 금도 예전에 금이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 투자해요 말아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하실 때도 그러면 언제부터 금이 돈이었고 언제부터는 달러,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가 돈이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해하셔야 언제 내가 돈에 투자할 수 있고 이런 것조차도 다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공부가 바로 돈에 대한 공부입니다. 근데 엄마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돈에 대한 공부, 돈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은 꼭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돈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나온 책이 바로 금융의 지배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핸드폰도
이렇게 해서 보시자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올해 만 3이거든요. 아니, 우리 언니들이 초코파이도 안 돌렸는데 이렇게. 초코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네. 제가 쪼꼬도 안 돌렸는데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감탄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기가 힘들고 내가 이거 호흡이 너무 길어서 좀 나 편안하게 영상으로 뭔가 보고 싶다 하시면요.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돈의 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6부작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큐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도대체 돈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돈이 무엇인가, 돈의 역사,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그러면 채권이 시작이 됐는가, 주식은 언제, 네덜란드에서 동인도 회사로 시작이 됐죠. 처음 듣는 표정이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돈의 역사와 금융시장의 역사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정체를 좀 공부를 하고 돈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이해하신 다음에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금융 시스템에서 돈이라는 놈을 내가 한번 벌어보고 모아보자로 넘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공부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테크 할 때는요.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세요? 나의 전략은 오직 내 집 마련이요. 나의 재테크 목표는 오직 내 집 마련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이요. 그렇죠. 부자가 되시는 거는요. 철저하게 전략을 짜고요. 그 전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닝을 하시고 내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시고 이건 나한테 맞더라 저건 안 맞네라고 계속 애를 쓰시면서 오랜 시간이 단련돼서 지나가셔야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부자가 뭔데? 이거 정의부터 우리가 내리고 가야 되겠죠. 네. 자 집이 있으면 부자일까요? 아니요. 집이 있는데 은행 거요. 나는 대출의 노예예요. 아파도 안 되고 회사를 그만둬도 안 되고 그렇죠. 매달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 있으면 내 인생이 전부 다 해결될 것만 같았는데 막상 집을 사고 나도 돈 때문에 걱정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누구는 아이고 강남에 빌딩이 몇백억짜리 있어야 부자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뭐 빌딩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 집 한 채 대출 없는 집 한 채에 뭐 차 한 대 그리고 내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내 애들 우리 애들 학교 보낼 수 있고 교육할 수 있고 시집장가 보낼 수 있으면 이게 부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돈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마음이 행복해야죠. 행복은 돈 순서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산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 되는 개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목표점으로 잡아야 되는 부자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놀고 있어도 여행을 다니고 있어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돈이 내 대신 돈을 내 생활비를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시고 눈만 뜨고 일어나면 그냥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와요. 몇 백만 원씩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가 들어오죠. 혹은 뭐 엄청나게 막 소설을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어. 나는 그냥 여행 다니고 놀고 있는데도 인세가 꼬박꼬박 들어와. 혹은 뭐 음악에 소질이 있어가지고 음원 수입으로 요새 젊은 친구들 막 음원 수입으로 뭐 엄청 돈을 벌잖아요. 제가 젊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늙어갖고 못 만나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각자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 혹은 나는 내가 일을 해서 뭔가 인세라든지 음원 수입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혹은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주식을 투자를 해서 매년 나오는 배당금으로만 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시고 철학도 다르시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부자,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내가 놀아도 나를 먹여 살릴 돈이 계속 나오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그 세부적인 것들은 건물주가 될 거냐 주식 투자자가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궤도까지 올라가서 저작권이나 인세나 이런 것들을 받을 거냐는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솔직하게 음악에 얼마나 소질이 있으세요? 글은 좀 쓰십니까? 영국의 평범한 아줌마는 그냥 그 해리포터를 써갖고 그렇게 돈을 버는데 그 아줌마나 나나 아줌마인데 왜 우리는 저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말이지.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 가기 힘듭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지드래곤이 되겠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음악을 써갖고 어떻게 그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는 건 쉽지 않으니 자 그러면 결국은 내가 부동산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건가 아니면 주식이나 다른 금융 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살 건가 요렇게 대부분 나누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향이 난 부동산과 잘 맞는 사람이야 혹은 주식이랑 금융 상품이랑 잘 맞는 사람이야를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자기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들여다보시고 나에게 맞는 형태의 부자까지 가자 라고 먼저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내가 좀 굴려서 일하지 않아도 그 이자 월세만으로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하냐면요. 적어도 10억에서 13억 정도의 돈은 모으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실 것 같아요. 되십니다. 되세요. 제가 이 로드맵을 그려보면요. 30살의 여자예요. 월에 200만 원 벌어요. 근데 100만 원 쓰고 100만 원씩 저축을 하면 1년에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연에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경제 위기 때는 엄청나게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때는 뭐 다 빅세일이니까 반값 할인하잖아요. 마치 경제 위기를 안 지나보신 것처럼 반응하시네요. 98년도 IMF 기억나시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그때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뭐 좋은 우리 동네에 좋은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빠졌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큰 기회가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럼 다음 기회가 왔을 때는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예전에 98년도에 그러면 우량주들이 얼마나 빠졌었나 2008년도에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하락을 했었나 차가 얼마까지 빠졌었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수익을 얼마나 받는가 우리 동네에 괜찮은 입지에 있는 건물들이 경매로 몇 프로 할인된 가격에 나왔었고 그때 그걸 샀었으면 얼마나 수익을 받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과거를 조사하고 공부해 두셨다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를 잡으시면 돈이 한번 훅 불어납니다. 그렇게 점프업을 시키고 계속 돈을 굴리잖아요. 그러면 이 30살의 아가씨는 약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뭐 13억에서 15억 정도의 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절대로 안 된다? 아니요.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부자는 목표는 정했어요. 이제 각자 마음속에 정하세요. 나는 건물주야. 아니야 나는 워렌 버핏 옹처럼 나는 그냥 주식 투자자가 될 거야. 각자 정하시는 거예요. 정하셨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10억에서 13억의 돈을 모아야 되고 그러면 그 돈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30살 처자처럼 매년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을 따박따박 모으면서 공부해서 투자하고 위기가 왔을 때 우리한테는 기회라 생각하고 그 돈을 훅 불리고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10년 이상 15년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 돈이 성장하고 크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은 크지 않으세요. 잘하지 않아. 어른이라 스스로 생각하시고. 근데 왜 내 돈만 잡고 잘하라 그려? 그 10년에서 15년은요. 내가 부자, 내가 큰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 성장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개발하고 내 그릇을 찢어서 늘리고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하면서 내 돈도 같이 성장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종잣돈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억에서 13억이 그냥 뚝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려면 로또를 맞으셔야 돼요. 로또 당첨돼 보셨어요? 저는 주변에 당첨된 사람 본 적도 없이요.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돈,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막 뭐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10,000원에서 시작해갖고 10,000원씩 모아서 그게 100만 원 되고요. 100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 되고 그게 3,000이 되고 5,000이 되고 7,000이 되고 1억이 되고 1억에서 3억이 되고 그 돈으로 아파트 샀더니 또 그게 얼마 오르고 그 돈으로 또 어떻게 불렸더니 또 오르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돈이 단계별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종잣돈을 또 불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물론 우리가 10몇 년 후에 이 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가치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꼬마 빌딩 정도 사시려면 대출을 끼더라도 한 10억에서 13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까지 준비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실 수 있겠죠. 내 건물에서 월세가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가실 거예요? 회사 그만두실 거예요? 왜 그만두셔요? 자랑할 데가 없는데. 회사 가서 자랑하셔야지. 왜 그만두셔? 회사 가서 자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요. 자기 뭐 오피스텔이든 건물이든 뭐 다세대 뭐 무슨 주택이든 그걸 갖고 월세 받으면서 회사는 취미처럼 댕긴 사람이 제일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랑하려면 회사를 댕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전략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미 종잣돈을 모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제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고.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TV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황도 다르실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자가 되는 전략 첫 번째는 무조건 종잣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종잣돈을 만들기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습관. 돈 모으는 습관. 근데 그 돈 모으는 습관이 생길랑 하면 없어지고 생길랑 하면 없어지고 갖다 쓰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 자존감 강의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 돈을 모으려면 일단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끈기가 있으셔야 되고 안 쓰셔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어느 순간 흔들리고 돈을 자꾸 갖다 쓰게 될까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돈을 쓰는 거를요. 카드값 지난 3개월치 한번 뽑아보셔서 분석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곳에 계속 나가는 돈이 있어요. 머시기 통닭 3만 원. 머시기 통닭 3만 원. 머시기 통닭 3만 원. 통닭집에만 60만 원 갖다 줬어.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동생은 별다방을 그렇게 좋아해요. 별다방, 그래서 제가 이걸 숙제를 줬어요. 너 도대체 거기에다 얼마 갖다 주는지 계산 좀 해봐라. 계산해 보니까 별다방에만 무려 한 달에 45만 원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분석을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왜 도대체 머시기 통닭이랑 별다방에 한 달에 이 돈을 갖다 주고 있는가? 별다방 그 사장은 우리보다 엄청 잘 살 텐데 내가 안 도와줘도 되는데 왜 자꾸 거기 가서 돈을 보태주는가? 그리고 어떤 분은요 택시비로 셉니다. 내가 알람을 분명히 맞춰놨는데 3번이 울리게 맞춰놨는데 근데 일어나면 시간이 이래. 그러면 미친 듯이 그때부터 씻고 지하철을 타려니까 안 될 것 같아 시간이. 택시를 타요. 기사님이 막 운전을 기사님 좀 빨리 가지고 해놓고 이게 좀 편안하게 가주시면 좋겠는데 막 달리시니까 아이란 그릴 때 막 이렇게 뛰어나가거나 막 짜증이 또 그렇게 날 수가 없어. 회사에 지각해서 도착하면 또 눈치가 또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이게 싫어서 오늘 퇴근하면 나 일찍 자야지. 근데 또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졸다가 얼굴이 떨어지고 막 이런 데도 안 자고 계속 핸드폰을 보시고 눈은 새빨개져가지고 다음 날에 또 알람 못 듣고 또 늦게 일어나고 또 택시 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 내가 왜 택시비에서 이렇게 돈이 새는가, 이것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뮤지컬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배우님이 있어. 그 배우님이 출연하시는 그 작품에 매회, 뮤지컬은 라이브니까요, 매회 달라. 그리고 캐스팅의 조합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그거를 막 10번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 대목에서 그렇게 10번, 20번을 그 배우님을 위해서 티켓을 끊으실 거면 그 배우님하고 결혼을 하시던가. 아니, 그렇게 돈을 갖다 주실 거면 연애를 하시던가 결혼을 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왜 내가 그러면 뮤지컬에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가? 왜 나의 모든 일상이 이것으로 채워지는가? 이런 자신의 심리적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돈이 새는 데는 나의 심리적인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분석을 하십시오.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로 아마 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 정도는 들어야 또 엄마 모임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니까. 못 들어도 똥은 들어야지. 똥은 들고 나가야지. 뭔 소리야? 여보, 영희네 아빠는 똥을 그렇게 사주고, 진네? 이것도 사주는데. 아니,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부부싸움 하시고. 근데 남이 나를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차피 우리가 건물주 되시잖아요. 그럼 다 친구들이고 일가 친척들이고 다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찾아옵니다. 남한테 뭐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때 되면. 그리고 진짜 저희 고객들하고 1억 만들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현금으로 이 젊은 아가씨들이 1억 이상 딱 찍히는 순간 그때부터 희한하게도 갖고 싶은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전에 여유가 없을 때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남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래야 무시 안 당할 것 같고 막 이러던 마음들이 내가 여유가 딱 생겨버리면 그 이후서부터는 그닥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생일 선물은 내가 좋아하는 회사 주식으로 받고 싶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종잣돈을 모실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존감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내 인생은 내가 내 팔 흔들고 살 수 있는 당당함, 내면의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이 마음이 딱 서잖아요. 그러면 남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는 너 한 달에 이만큼만 쓰고 이만큼은 저금할 거야. 남이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계속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는 담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키워지세요. 그렇게 해서 이 시기에는 적금만 하셔도 됩니다. 적금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요.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월에 100만 원씩 모으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모으시죠. 우리가 24~5살에 취업을 한다고 쳐도 그렇죠? 결혼을 할 나이가 된다거나 뭐 이러면 이 정도는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자존감이 제일 중요합니다.